안녕하세요. 신호 만들기 제55강. 이번 시간엔 레고 스타일의 그 캔들을 찾아서 신호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호가 나오는 자리에 캔들을 강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신호들이 어느 정도나 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백테스팅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 노란색 쪽지에 보시면요. 제가 몇 가지를 써놨는데요. 모델은 탱크웨어 24년 7월 4일 요 위치죠. 7월 4일자 요 위치에 신호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 두 개의 그 캔들이 이렇게 레고 스타일로 레고라는 말은 이제 제가 부르는 용어인데요.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게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로 출연해야 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를 보시면 연속 두 개의 양봉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갖다 놓고 볼까요? 연속 두 개의 양봉이 출현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양봉은 시가 대비 고가가 10% 이상.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양봉이죠. 시가 대비 위에 있는 고가가 한 10% 정도 되는 양봉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가 대비 고가가 한 5% 이상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봉이라는 것도 조건에 포함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두 번째 양봉의 윗꼬리는 종가 이하의 절반보다 작은 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윗꼬리 첫 번째, 두 번째 양봉의 윗꼬리가 이 몸통 이하의 부분보다 절반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 즉 윗꼬리가 짧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가 출현한 그런 양봉에서 두 번째 양봉의 윗꼬리가 길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양봉의 어떤 매물을 두 번째 양봉이 다 소화를 시키는 그러한 형태를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윗꼬리가 최대한 좀 짧아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양봉의 윗꼬리에, 이 첫 번째 양봉의 윗꼬리에 두 번째 전체 캔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마지막 조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조건대로 신호 수식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호가 이제 정확한 위치에 나오게 되면은 이 신호가 나오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양봉을 적색으로 한번 다 두 개를 캔들을 합쳐 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보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이 신호를 가지고 백 테스팅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신호들은 몇 번이나 몇 개나 발생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수식 관리자에서 신호 검색, 새로 만들기. 저는 신호 55강이라고 제목을 짓겠습니다. 괄호 열고 레고라고 제목을 칠까요?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정의를 먼저 해야겠죠.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양봉과 두 번째 양봉에 대한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봉은 양원이라고 변수명을 짓고요. 고가가 시가 대비 1.1%, 즉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양봉이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두 번째 양봉은 우리가 영봉전이기 때문에 양 제로로 제목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건은 고가가 저가 대비 1.05로 하면 되겠죠. 5% 이상.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양봉은 저가 대비 고가가 5%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도 양봉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두 개의 캔들 간의 관계를 쭉 적어 주시면 되겠죠. 조건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먼저 양원이죠. 한봉전은 양원이라는 그런 캔들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제로라는 그런 캔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봉전의 고가와 나머지의 관계들을 쭉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H의 한봉전은 크거나 같아야죠. 현재봉의 고가보다.
그래야 위쪽에 있는 것이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다음 두 번째 조건은 한봉전의 종가, 이거보다 저가가 커야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종가죠. 한봉전의 종가죠. 이거보다 이 위에 쏙 들어가려면 저가가 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건에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이죠. 몸통, 현재봉의 몸통과 윗꼬리와의 관계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는 H-C로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2배를 곱한 것보다도 더 크면 되겠죠. 현재의 그 종가로부터 마지막 저가까지의 폭이 윗꼬리의 2배를 곱한 것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조금 띄어쓰기를 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신호 수식이 완성이 됐고요. 이 신호가 이 위치에 발생을 하는지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이 없죠? 그럼 닫기 누르시고요. 자, 메모를 좀 치우겠습니다. 신호 검색해서 금방 만든 것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 신호가 정확히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이 신호에 우리가 썼던 조건식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캔들을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수식 관리 잡으시고요. 신호 검색하셔갖고요.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저는 신호 55가 이것도 걸어놓고 레고라고 제목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도 강조고 두 번째도 강조죠. 그래서 1이라고 제목을 쓰고요.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조건을 하나의 변수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변수에 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의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어야겠죠. 자, 그럼 이 조건을 가지고 캔들을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if라는 그런 명령을 써야겠죠. 자, 조건이 발생했다면 그러면 한봉 전에 고가의 값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0의 값을 줘라. 그럼 이 부분이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만 쓰게 된다면 현재 봉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봉 전으로 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앞에다가 Shift를 해야겠죠. Shift, 그다음에 마지막에 콤마 찍고 마이너스 한 칸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적색으로 칠해야 될 그런 한봉 전의 값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서 영봉전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영봉전은 현재의 값이기 때문에 시프트를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시프트를 지우고 그 다음에 시프트한 값도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두 개의 이 봉의 이 고가 한봉전의 고가의 값으로 막대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막대는 지워야겠죠. 그래서 지워야 되는 부분을 수식 1에 있는 것을 복사하시고요. 수식 3으로 지우기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는 H가 아니고 L이겠죠. 아래쪽부터 지워야 하기 때문에 L입니다. 다음 수식 2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요. 수식 4로 가셔갖고요. 지우기라고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H 대신 L을 하면 되겠죠. 한봉 전에 L의 값을 하면 되겠죠. 이 두 개의 그 캔들 중에 큰 것은 다 한봉 전의 것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 저가도 다 한봉 전의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다음 라인 설정 가셔갖고요. 이것은 막대로 적색으로 5 정도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막대로 적색으로 5. 지우기는 바탕색으로 하시면 되겠죠. 막대로 흰색으로 똑같이 5. 또 마찬가지로 막대로 똑같이 5를 주겠습니다. 스케일은 가격,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여기서 실행해서 이 두 개의 캔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칠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칠해지는데 이제 차트가 위로 올라갔죠. 자, 이럴 때는 차트 환경 설정 하셨고요.
봉 최대 최소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개가 신호와 같이 강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호 수식이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캔들 강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을 백테스팅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120일 기간 안에 몇 개나 발생한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차트를 120개의 봉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테스팅 프로그램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우선 내가 이제 이번 그 시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백테스팅이고요. 여기 위치를 120봉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를 대상으로 이 신호가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그 701개의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한 20만 주 이상의 701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찾고 있죠. 120봉 전이라면 이제 1월 15일부터인데요. 한 종목이 지금 나왔습니다. 에코 프로브 비엠이라는 그런 종목이 나왔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한 100종목 정도 들어갔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것이 다 이제 전체가 다 나오고 손절은 한 10%를 잡고 나서 이 백테스팅을 진행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 10%, 풍산도 한 63%가 나오는데 이제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우리가 63%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차트를 봐야 됩니다. 유한양행은 16% 정도 됐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 수식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적은 수의 신호가 나온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뭐 적은 수에, 뭐 1년에 한 번 나오는 신호가 뭐 한 200% 정도의 수익을 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너무 적게 나오는 신호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사용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에이펙트, 엔디포스. 수익률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에이펙트는 88%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차트를 봐야죠. 88%까지 우리가 이걸 끌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딥노이드는 2.47%이기 때문에 뭐 잠깐 조금 오르고 바로 빠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거의 700종목이 다 돌아갔는데요. 한 10건이 나왔네요. 10건이 나왔고, 뭐, 평균 수익률이 29.58%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백테스팅이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하나씩 차트 위에 올려서 신호와 캔들 강조, 어떤 위치에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에코프로 비앱이었죠. 이 위치에 신호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이 위치에 신호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쭉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수익률이 되겠고요. 두 번째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이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어떤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산. 자, 풍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더 오랫동안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아까 그 풍산에서는 최고 수익률이 63%가 나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월 11일 정도 선까지는 아마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차트 스타일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렘. 자, 이렘이라는 종목은 가장 오르지 못하고 10%에서 아마 이 위치에서 아마 잘렸을 겁니다. 손절이 나갔을 겁니다. 만약 자동으로 돌렸다면은. 수동으로 돌렸다면은 뭐 이것이 그 전에 이제 손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은 미리 잘라야겠죠. 피플바이오 이런 것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것도 뭐 이런 부분 상한가가 나온 위치까지는 아마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 모델이죠. 팅크웨어고요. 그다음에 엔디포스. 자, 엔디포스는 수익률이 크지 않을 겁니다. 아마 수익률이 크지 않거나 아니면 한 이 정도 위치에서 아마 손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에이펙트는 우리가 좀 끌고 갈 수 있겠죠. 차트를 지난 차트지만 이제 이렇게 백테스팅을 통해서 그 위치를 딱 못을 박아 놓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제 훈련을 하면은 어느 정도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딥노이드라는 종목인데 이것은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아마 이제 손절이 아마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0개 종목 중에서 한 8개 종목은 수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개 종목 정도는 아마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레고 형태의 신호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들을 강조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그 신호가 나오는지도 한번 백테스팅을 해봤고요. 앞으로 어떤 그 신호나 우리가 그 질문과 답변에서의 어떤 신호 수식 같은 경우는 제가 백테스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백테스팅까지 한번 보여드려서 신호가 얼만큼 많이 나오는지 또는 가치가 있는 그런 신호인지 아닌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델 그 팅크웨어를 올려놓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